뉴욕 기반 소비자 리서치 전문그룹 밸류 챔피언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13개 국가의 의료 체계를 분석해 저렴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들의 순위를 분석한 바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지표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한 국가는 일본으로 의료의 질, 비용, 접근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2위는 호주, 3위는 뉴질랜드, 4위는 싱가포르, 5위는 한국이 차지했습니다. 조사의 투명성이 어찌 됐던지 간에 그래도 1위 국가라면 어느 정도 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현재 일본에서는 지진, 경제 대참사에 이어 생각지 못한 의료 사고들까지 연이어 터지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페페TV야, 잠깐만, 의료 사고들? 그러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건데 도대체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일본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일본에 사시는 현직 교민 여러분, 일본에서 무좀에 걸려서 약을 처방받으실 때는 절대적으로 주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일본의 제약사에서는 먹는 무좀 치료제에 수면제 성분을 잘못 넣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후쿠이현에 있는 제약사 고바야시 화공에서 무좀약을 만드는데 이 회사에 먹는 무좀 치료제를 복용한 환자들이 지난해 12월부터 순간적으로 의식과 기억을 잃는 부작용을 잇따라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다리가 꼬여서 자빠지기도 하고 운전 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어 교통사고를 낸 경우도 22건이나 보고되었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지난 석 달 사이 239명이 약물 부작용 피해를 받고 이 가운데 41명이 입원했습니다. 또 70세 이상 고령자 2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건당국 조사 결과 이 무좀약에서는 성인 1회 최대 투여량의 2.5배가 넘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문제는 시중에 팔린 무좀약이 무려 9만여 정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해당 업체는 지난 40년 동안 승인받지 않은 절차로 약품 500여 종을 만들어 왔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제약사에서는 엉터리 약을 팔고 있는데 환자들이 입원해야 할 병원에서는 난데없는 갑질 논란이 불고 있습니다. 자민당 내 7대 파벌인 이시하라파 수장인 이시하라 노부테루 전 간사장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곧장 병원에 들어 누웠습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이라 들어 눕겠다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이냐? 일본에는 많은 코로나19 환자가 병상 부족으로 입원 차례를 기다리는 상황인데 무증상으로 통증도 없는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현지에서는 SNS를 중심으로 의료체계 붕괴에 책임을 느끼고 대국민 사죄를 해야 할 여당 핵심 인사의 극단적 이기주의 행태다. 너만 상급 국민이냐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상급 국민이란 원래 2015년에 크게 유행하던 말로 보통의 국민과 다른 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비꼬아 지칭하는 호칭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권력자들이 자기 순서를 앞질러 먼저 주사를 맞으려 들 것이라는 수군거림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자민당이 모든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키로 한 데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고열에 시달려도 검사를 못 받고 있는데 여당 직원이라고 전원 검사의 특혜를 주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드디어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도쿄 메구로구에 위치한 도쿄 의료센터에서 아라키 가즈히로 원장을 비롯한 12명이 화이자가 만든 백신을 맞는 것을 시작으로 의료 종사자 4만 명부터 접종하기 시작합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정부가 제시한 일정을 토대로 발빠르게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지만 인력 및 자원 부족으로 접종이 계획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 등 지역의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정부가 제시한 접종 일정을 맞추기에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것인데요. 결국 지자체들에서는 의료 인력 부족을 호소하면서 의료 연수생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환자를 대응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백신 접종까지 시작되면서 의료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고, 가뜩이나 무좀약에 수면제 성분 듬뿍 넣어서 팔아제끼는 정신 빠진 일본에서 의료 연수생까지 총출동시켜가며 백신 접종을 하고 있구나. 그래도 백신 맞으면 상황이 좀 나아지겠지.
아 맞다, 페페TV야. 너 전에 무슨 일본 주사기 잘못 구매해서 백신 한 병 6회분 중 1회분 버리게 생겼다고 전 인류적 손실이라고 떠들지 않았냐? 백신 접종 시작됐는데 일본 정부에서 주사기 구했지? 그럴 줄 알았다. 명색이 의료 선진국 1위 국가인데 그거 하나 해결 못했겠냐? 네, 못했습니다. 의료 선진국이고 나발이고 특수주사기를 확보하지 못한 일본 정부에서는 결국 화이자 백신 잔류분을 폐기 처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한 병의 접종 횟수를 6회에서 5회로 줄여 1회분이 남는 문제에 대해 사용되지 않는 것은 폐기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6회분을 접종할 수 있는 주사기의 양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며 조기 확보를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병당 5회를 추출할 경우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은 7,200만 명에서 6천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일본 정부는 의료기기 업체들의 특수주사기 제작을 재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두고 최근 니온테레비 등 일본 언론들은 한국이 특수주사기를 미리 제조하고 있는 점을 집중 조명하며 일본 정부의 안이한 일처리를 꼬집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일본 네티즌들 자국에 대한 비판을 쏟아놓을 법도 한데 의외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짧게 일본 네티즌 댓글 반응을 알아보자면 따로 1만 200만 명분을 폐기하더라도 1억 6천만 명분 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국은 백신 계약이 늦어진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특수 주사기를 발주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에 대해서 뭐든지 궁금하구나. 자칭 선진국의 열등감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냥 놔두세요. 본인의 나라나 걱정하세요. 한국은 이 문제를 자국 개발 주사기로 풀어냈기 때문에 우월감으로 뉴스를 내고 있을 것입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 진짜 일본 정부 관료들은 무서울 게 없어 보이네요. 일본 네티즌들이 별짓을 다 해도 한국보다 잘한다면서 치켜 세워주는데 민도가 높다는 아소다로의 립 서비스가 왜 나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일본 네티즌 댓글 반응 중 한국 주사기에 언급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한국 방송 뉴스에서는 특수주사기에 대한 소식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6회분 백신에 특수주사기가 사용되는 것은 당연한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특수주사기라고 해도 다 같은 특수주사기가 아닙니다. 코로나 접종 후 내부 잔량을 최소화하는 특수주사기인 쥐어짜는 주사기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풍림파마텍이 만든 쥐어짜는 주사기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 공장 양산체계 구축 지원을 통해 월 1,000만 개 이상 생산이 가능한 제품으로 미국에선 이미 1억 8천만 개 주사기가 주문이 들어와 대량 생산 체제에 들어갔고 심지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본에서도 7,500만 개를 보내달라는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이 쥐어짜는 주사기는 최소 주사 잔량 기술이 적용된 코로나19 백신용 주사기로 주사 잔량 손실을 대폭 줄여 코로나19 백신을 20% 추가 증산하는 효과를 냅니다. 이 같은 특수 주사기 대량 생산이 있기까지는 삼성전자의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풍림파마텍은 삼성전자를 통해 월 1,000만 개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 공장 양산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삼성전자와 중기부의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통해 불과 한 달 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삼성전자는 초정밀 금형 사출 기술을 활용해 주사기 사출 생산성을 배가시켰고 주사기 자동 조립, 설비 제작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 회사의 생산 능력은 월 400만 개에서 1,000만 개 이상으로 2.5배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 삼성전자는 박스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포장재 회사를 연결시켜주고 태블릿 기기를 통해 제조 현장에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수기로 관리되던 공정의 모든 과정이 바코드를 통해 추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일본 역사에 뿐 아니라 전세계 인류사의 대참사로 기록하게 될 일본의 의료사고. 백신 한 방울이라도 짤짤짠해서 코로나를 종식시키려는 대한민국 기업들의 노력. 일본과 한국의 차이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Conclusion. 접종 능력도 안 되면서 시끄러우니까 무조건 수입하고 보자는 일본의 전시행정이 전 인류적인 손실로 이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이제서야 한국에서 짤짤 쥐어짜는 특수 주사기 만들었다니까. 7,500만 개만 주세요. 저희 주사기 없어서 큰일 났어요. 칭얼대고 있는 일본 정부. 이거 백신이라는 게 전 세계적인 전염병을 막는 거라서 버리면 전 지구적인 손해로 너무 아까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지들이 수출 규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수출 좀 해달라고 징징대는 거 보면 꼴보기 싫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한국 유조선을 납포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란 현지 매체 파르스 통신은 이란 혁명수비대와 이란 해군이 걸프 해역에서 해양오염을 이유로 한국 국적 유조선인 MT 한국케미오를 납포했다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19보다 더 뜨거운 관심을 가지며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연합통신인 AP통신은 이란이 20% 우라늄 농축을 시작했고 한국 선박까지 점령했다 라며 오후 3시 30분쯤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무산담 북서쪽 12마일 해상에서 한국 국적의 선박 MT 한국케미호가 이란 정예부대 혁명수비대 해군에 의해 납포됐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해당 선박이 환경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라며 한국 케미오는 반다르 아바스항에 억류 중이다. 이번 사건은 사법당국에 직접 다루게 될 것이다 밝혔다 보도했습니다. 실시간 선박 위치 추적 사이트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란 남부 항구 도시의 반다르 아바스 근해에서 MT 한국 케미오가 아무런 예고나 설명 없이 납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한국의 선박은 사우디를 떠나 아랍에미리트의 푸자이라로 향하고 있었고 선박 소유주는 부산에 위치한 DM시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M시핑은 오일 제품이나 석유화학 제품을 운송하는 한국의 선주 회사입니다. DM시핑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접촉한 해역은 공해상이다. 환경오염은 없었다. 이란 혁명수비대 군인들이 오전 11시 30분쯤 배 위에 올라왔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란 해역에 들어가서 검사받을 것을 요구했고 선장이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DM시핑에 따르면 해당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5명을 포함해 미얀마인 11명, 인도네시아인 2명, 베트남인 2명 등 총 20명이 승선해 있었고 메탄올 등 3종류 화학물질을 싣고 있었습니다. 납포 당시 해역은 선사 소속 배가 수시로 드나들었던 곳인데다가 선사 측에 따르면 선박과의 전화는 몇 분 만에 끊어졌지만 선박에 설치된 결정적인 증거 CCTV로 배가 이란 항구까지 움직인 모습이 모두 증거로 남았습니다. 선장도 15년 경력의 베테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란의 조치에 대한 전 세계적인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이란에 의해 압수된 한국 국적의 유조선에 대해 한국 정부가 석방을 요구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로 한국은행에 동결된 이란 자금에 대한 한국과의 외교 긴장 때문에 걸프 해역에서 한국 국적의 유조선을 납포하고 선원들을 억류했다 라며 이란이 납포한 이유라 밝힌 해양오염은 핑계일 뿐이고 한국에 대한 외교 보복이라 강력히 비판했고, 미국 대표 언론 CNN 역시 한국은 희생자다, 중립적인 위치에 있음에도 일부 이란 자산이 한국 계좌에 보관되어 있다 라며 미국의 요구로 한국이 이란 계좌를 동결시킨 것을 두고 이란이 보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이란은 두터운 외교 관계를 쌓아왔습니다. 이란은 대한민국과 교역을 시작한 중동 국가 중 최초의 나라이고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중동 건설에 진출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1961년 대한민국의 중동 친선 사절단이 이란을 방문한 뒤 한국과 이란은 1962년 10월 23일 수교를 시작했고 1967년 처음으로 주이란 한국 대사관이 설치되면서 한국과 이란의 우호 관계는 긴밀해졌습니다. 이후 이란은 한국 기업들의 막대한 수주를 선물해 주었는데요. 대림 산업에 1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박티아리 수력 발전댐,
이스파한 아와즈 철도 사업을 맡겼고 현대로템의 철도 차량 150량 공급 사업, 현대 엔지니어링의 사우스파 12 확장 사업, 현대건설의 잔잔 네이자르 바프 가스복합 발전소 프로젝트를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당시 쟁쟁한 글로벌 건설 회사들이 많았음에도 한국 기업들의 수주를 몰아주며 두 나라의 외교 관계는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이란의 행동들은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평창 올림픽이 열렸을 당시에 모든 국가의 선수단들은 갤럭시 노트 8 올림픽 에디션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제품이었고 올림픽 특별 에디션이었던 만큼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는데요. 이란과 북한 선수단에게는 갤럭시 노트 8 올림픽 에디션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갤럭시 노트 8 올림픽 에디션의 국가별 지급 문제는 IOC의 소관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떠한 결정 권한도 없었는데도 이란 현지 언론들은 한국을 맹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강경 보수 신문인 K하는 이란 선수의 스마트폰을 주지 않은 것은 이란을 모욕하는 행위다. 삼성전자가 이란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탈세 사실이 있는지 정부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정부가 가만히 있는다면 이란 국민이 응징해야 한다. 한국 제품, 특히 삼성 제품을 사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게 될 것이다. 전했고 또 다른 이란 언론 타브낙은 문제의 스마트폰을 파는 게 아니고 음식이나 물, 선수촌처럼 올림픽 개최국에 지원하는 서비스다. 한국과 삼성전자는 우리 선수뿐만 아니라 이란 전체를 모욕하려고 그렇게 결정했다. 한국의 조직위원회와 삼성전자의 행위는 올림픽 정신을 위배한다. 라며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이란이 핵 합의를 어기고 불법으로 핵 개발을 강요하는 바람에 유엔과 유엔 회원국들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시작한 것이 문제의 시작점인데도 이란은 그저 한국을 깎아내리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이란 외무부는 김승호 이란 주재 한국 대사까지 소환했고 바흐람 거세미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삼성전자에 현명하지 않은 대처에 사과하지 않을 경우 이란과 교육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고하며 자존심을 앞세우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한국에 복수하기 위해 한국 선박을 납포하기까지 이란이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버렸습니다. 결국 한국 군 당국이 움직였습니다. 군 당국은 청해부대 최영함을 호르무즈 해협 인근으로 긴급 출동시켰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도착해 임무 수행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의 최영함은 바레인에 있는 연합해군사령부를 비롯해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상황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한국 청해부대 최영함 파견이 이란에 너무나도 위협적인 것은 그동안 최영함의 업적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최영함은 특수점 장병으로 구성된 검문 건색대와 해상작전 헬기를 운영하는 항공대 장병 등 30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청해부대 최영함은 지난 2011년 대한민국의 3호 해운 소속 선박 3호 주얼리호를 피랍한 소말리아 해적들이 몽골 선박을 추가로 피랍하기 위해 자선을 내리는 것을 포착하고 이때 해적들이 분열된 틈을 타 작전을 시행했습니다. 링크스 헬기로 자선의 위협 사격을 가한 뒤 관심이 쏠린 사이 청해부대 소속 해군 특수전 여단 요원들이 고속정으로 3호 주얼리호에 접근했고 해적과의 교전을 벌였습니다. 해적들은 흰기를 들고 항복하는 척 속임수를 주다가 바로 AK 소총을 발포했습니다. 이 때문에 특수부대원 3명이 총상과 찰과상을 입었지만 대한민국의 해군 특수전 여단이 투입된 지 5시간 만에 해적들을 모두 제압하고 21명의 선원들을 전원 구출했습니다. 단 한 명의 대한민국 해군 사망자가 나오지 않은 채 말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스페인을 떠나 싱가포르를 향하던 한국의 한진 텐지노, 이 배에는 14명의 한국인 선원과 6명의 인도네시아인 선원이 탑승해 있었는데요. 소말리아 해적들이 피랍을 시도했지만 선장의 빠른 대처로 선원들이 모두 안전격실로 신속하게 대피했던 데다가 아덴만 작전으로 명성이 급부상한 한국의 청해부대 최영함이 출격하자 해적들은 피랍에 실패한 채 주랭랑을 쳤습니다. 이번에는 이란에 한국의 청해부대 최영함뿐만 아니라 페르시아만 바레인에 소재한 미 해군 5함대 역시 이 상황을 인지하고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란이 받고 있는 압박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며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란은 즉각 한국 국정 유조선을 억류 해제하라. 이란 정권은 국제사회의 제재 압력 완화를 얻어내려는 명백한 시도의 일환으로 페르시아만에서 항해의 권리와 자유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이란의 유조선을 즉각 억류 해제하라는 한국의 요구에 동참한다 라며 이란의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